112 녹취록 공개로 드러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의 늑장 대응에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온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의 국가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의 표현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법사위에선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 여부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예산안 심사가 파행됐습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와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서 여야는 무모하고 명분 없는 도발이라면서 강력 규탄했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북한의 사상 첫 북방 한계선 이남 미사일 도발 관련 소식과 이태원 참사 당일 112 신고 녹취록 공개에 따른 정치권의 파장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에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자 추모 전국의 정치권이 격앙됐습니다. 사고 수습이 먼저라고 강조해왔던 여당 내부에서도 책임론이 나왔는데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원인을 밝혀 온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책임자 문책을 시사했고, 여야정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태원 사고조사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112 신고 녹취록 공개로 경찰의 늑장 대응이 드러나자 사고 수습이 먼저라던 국민의힘도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급박한 11번의 구조 신호에도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너무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4번이나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현장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 기동대 병력 충원 등 충분한 현장 조치가 왜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은 추궁이 아닌 추모의 시간이라며 정부의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 등을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말한 것과 달리 정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 등에 대한 경질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애도 기간이 끝나는 즉시 여야와 정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고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당내 특위를 구성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에도 착수했습니다. 현재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는 주체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안전관리를 조치할 주체가 없어 대형 사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많은 인파가 모일 수 있는 행사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장이, 경찰, 소방과 협력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편 대통령실 측은 내부 감찰과 수사 과정을 먼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공개된 112 녹취록을 근거로 야권은 정부 책임론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정부에 대한 강공 모드에 돌입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을 파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소식은 박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야권에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공개된 112 녹취록을 언급하며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사 직후 정부의 대응도 문제 삼았습니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명명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하고 정치적인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여론동향 문건을 만드는 등 정부 책임 면피에만 몰두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정부 책임론이 확대될 경우 정권 퇴진 운동까지 끌고 갈 대형 이슈라고 적시했습니다.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황도 포함됐습니다. 국민 안위보다 정권 책임론 회피에만 몰두한 것입니다. 야권은 또 이태원 참사 외신 기자회견에서 부적절한 농담으로 논란을 빚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참사에 대한 정부 최고 책임자의 무게를 조금도 느낄 수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십시오. 이들은 대책 마련 주체도 참사의 수사 주체도 아닙니다. 이번 참사의 책임자이고 수사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야권에서는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원인 규명의 책임을 더는 정부에 맡길 수 없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정부 대응을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 한계선 NLL 이남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구제불능한 집단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맞서겠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을 향해 군사 도발을 멈추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이후 닷새 만이자 올해 들어 29번째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여야 모두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은 언제라도 상시 전투준비 태세가 돼 있다며 무모한 도발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탄 방향이 울릉도로 향한 만큼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태원 참사로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임에도 북한이 군사 도발을 자행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임을 그들도 뻔히 잘 알고 있을 터인데 아랑곳하지 않고 또 도발을 감행한 것입니다. 정말로 구제불능의 집단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긴급 논평을 통해 북한의 군사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동해 북방 한계선 이남에 미사일이 떨어진 건 분단 이후 처음인 만큼 이번 북 도발을 용납할 수 없는 군사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또 군사 도발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끝없는 고립의 길로 걸어들어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군사 도발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북 도발을 실질적 영토 침해로 보고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국민의힘이 정부가 폴란드 정부와 K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MOU를 체결했다며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국 원자력 기술력의 쾌거라고 밝혔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사업 규모가 최소 10조 원에서 최대 40조 원으로 성사되면 원전 운영 기자재와 부품 공급으로 수십 년간 사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강행해 와해됐던 원전 산업을 정부 여당이 되살려 수출 주력 산업으로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 중 단체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셨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남도 의원들에게 엄중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도민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도민의 시각에서 행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이튿날 당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서영석 의원에게 감찰을 지시했고 여권에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애도기간 술자리에 참석해 부적절한 처신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네, 오늘 하루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용어 변경을 놓고 이견을 보였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파행됐습니다. 임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운영위의 국가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부 용어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대신 이태원 사고, 희생자와 피해자 대신 사망자와 부상자로 쓰도록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서울시도 분향소를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로 명명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사건을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용어를 변경한 것이 아니냐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로 변경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습니다. 서울광장 분향소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 이 플랜카드 보고 슬픔을 넘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용어 사용에서부터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수정할 것을 권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도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야당의 권고 요구에 대해 인권위는 회의체 성격이라며 내부 논의를 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률적 용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난안전법에 의하면 사회재난은 사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대통령은 3일째 조문하고 있고 경찰청장은 112 신고 녹취록을 공개하는 등 정부는 투명하게 진상을 밝힐 것이라며 정쟁을 유발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그에 대해서 엄정 처리할 것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거나 진실을 덮을 것처럼 지금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려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 비공개 현안 질의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대책본부와 비상대책반을 구성한 만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비공개 현안 질의를 하자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안 질의는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대형 참사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 법사위 출석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한동훈 장관 역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개시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 관련해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졌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서 경찰이 공개한 이태원 참사 112 신고 녹취록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치현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이제 닷새째를 맞고 있는데 경찰이 이제 어제 공개한 참사 당일에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그 파장이 지금 엄청납니다.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11차례의 신고가 있었는데 사실상 이와 관련해서 이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네, 경찰이 이태원 참사 발생 직전 112에 신고된 녹취록을 행정안전위원회에 어제 제출했습니다. 네. 이 녹취록에 따르면 당일 관련 신고 건수는 총 11건으로 최초 신고는 사고 발생 약 4시간 전인 저녁 6시 34분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인명피해 신고가 소방에 처음 접수된 시각은 밤 10시 15분으로 4시간 동안 참사 가능성을 알리는 신고들이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가운데 4건만 현장 출동한 것으로 밝혀져 정치권에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경찰청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시민단체와 또 이제 언론 동향 등을 수집해서 정리한 내부 문건도 이제 공개가 돼서 이제 파문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건가요? 네, 어제 SBS가 공개한 정책 참고 자료라는 제목의 경찰청 내부 문건인데요. 네. 이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정보국이 시민단체와 언론 동향을 파악한 문서입니다. 이 문건을 보면요. 진보 성향단체 등이 제2의 세월호 참사로 규정하고 정부 책임론으로 확대해 정권 퇴진 운동으로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적혀 있거나 또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사망자 중 여성이 많았다는 점을 들어서 여가부 폐지와 같은 정부의 반여성 정책 비판에 활용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해당 문건이 참사 이틀 후인 31일 사고 수습이나 사고 원인 규명이 완전히 되지 않은 가운데 정보 수집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과거 정부 경찰이 민간인 사찰을 하며 정리한 문건이 연상된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찰은 정보국이 작성한 문건은 맞지만 통상적인 합법적 활동 범위 내에서 취합한 것이라는 입장인데 이 같은
같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이 사고 조사에 주력하기보다는 이제 딴 일을 먼저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태 수습이 먼저라고 했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기류가 바뀌는 게 이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과와 함께 지금 책임도 추궁하겠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죠. 네, 국민의힘 선수습 후 책임이라는 입장은 재차 강조하고 있지만 이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추궁을 하겠다면서 자세를 낮췄습니다. 네.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 녹취록과 관련해 왜 충분한 현장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온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4시간 전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게 드러났다며 경찰에 질책했습니다. 이 같은 여권 내부 기류 변화는 112 신고 녹취록 공개와 함께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장관의 이딴 발언 논란이 이번 사태가 정부 책임론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책임자 문책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이 우선이라는 점 강조하고 있는데요. 당장 야당의 경질 공세는 차단하면서 향후 여론의 향배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야권 역시 이제 애초에는 정쟁을 이제 자제하겠다 이런 이제 기조였는데 이제 강공 모드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참사와 관련해서 모든 사실관계를 이제 파헤치겠다.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 카드까지 지금 이제 만지고 있다고요. 네, 정쟁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던 민주당도 어제부터 여권을 향해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정부 여당이 경찰 책임론을 들어 꼬리 자르기식 책임 돌리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한 건데요. 네. 이재명 대표 오늘 회의에서 정부가 본인들의 책임을 덜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휘고와 막론하고 반드시 정치적 그리고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덕수 총리의 외신 기자간담회 농담 논란도 꼬집었는데요.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할 총리가 농담을 한 것은 경악할 만한 장면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한 총리의 웃는 모습이 포착된 사진까지 들고 이 사람의 머리와 가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참사 사태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는데요. 이번 112 신고 묵살은 부실 대처의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면서 이번 경찰 조사가 미흡하다면 국정조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힌 겁니다. 특히 경찰은 수사 주체가 아닌 대상이어야 한다면서 특검도 주장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정부 책임론을 지금 이제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거취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즉각 파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는데요. 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태원 참사의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서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 장관과 윤 청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오전 긴급 대표단 회의를 열고 이 장관과 윤 청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며 윤 대통령의 사과까지 촉구했는데요. 다만 민주당은 당장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대신 정부 당국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두 사람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31일 유승민 전 의원은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선 안 된다고 말한 장관부터 당장 파면하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 역시 윤희근 경찰청장 경질과 이상민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 겁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먼저 강도 높고 이 구체적인 문책 카드를 꺼낼 경우 윤 대통령의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는 만큼 우선 원론적인 비판 목소리에서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는 대로 경찰 감찰 결과를 지켜보면서 책임론이 제기되는 인사들 경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고 또 어제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장관의 사과도 윤 대통령의 강한 질책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서 이들에 대한 경질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이 윤 청장의 사임 의사 관련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강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강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0월 25일 이목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사과 그 후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윤익은 경찰청장, 박기영 용산구청장까지 진상규명이 먼저라던 이들이 어제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두 고개 숙여서 사과했습니다. 특히 오 시장은 사과와 함께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위로의 말씀을 전하자 우리 딸은 살아날 거다. 그렇게 믿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그간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처를 비판해온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과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을지 먼저 여당 이야기 들어보시죠. 너무 법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공감하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뭐 마치 이렇게 뭘 엎드려 절받기 비슷한 좀 매를 버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너무 늦은 사과에 여당도 마냥 감사할 수만 없었던 걸까요? 양금희 국민의힘 대변인은 경질도 검토 가능하다고 했고요. 권은희 의원은 자리에서 내려오라면서 사퇴 압박까지 했습니다. 야당은 오 시장의 눈물에 대해서 악어의 눈물이라고 비꼬는가 하면 사고 4시간 전부터 있었던 신고전화 녹취록이 공개되자 사과 모드로 돌변한 것이라고 그 진위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사과 이후 오히려 사퇴 압박이 더 거세지는 모양새인데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철저히 수사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면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과연 이들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다음은 대통령입니다. 참사 관계 부처들의 릴레이 사과가 이어지자 이제 화살은 윤 대통령을 향했습니다. 야당은 더욱 목소리를 높여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게 이제 1차 책임이 있는 것은 용산구청장 오세훈 서울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이어서 정부 이상민 장관, 그리고 이제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도 사과해야 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최고 수장으로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윤 대통령도 결국 사과 입장을 밝히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역대 대통령들도 대형 참사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사과는 어땠을까요? 먼저 1993년 서해 회리호 참사부터 1995년 상품백화점 붕괴까지 재임 기간 동안 유독 대형 참사가 많았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때마다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이 사건으로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입니다. 또 많은 어린이들의 희생을 낳았던 시랜드 화재 참사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참사 현장을 찾아서 유족에게 미안하다면서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죄인이 된 심정이라면서 사과했고요. 천안함 사건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금 늦은 24일 만에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과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피해감이 듭니다.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서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많이 내려도 내 책임 같다며 대통령의 무거운 책임감을 드러낸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누구보다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윤 대통령은 야당이 요구하는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여의도 정치외전 시간입니다. 여야의 전직 의원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여의도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양측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 북방 한계선 이남 우리 영해 근처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 애도 기간에 인륜에 반하는 도발이라고 하면서 엄정 대응을 지시했고 군도 대응 사격으로 이제 맞섰는데요. 북한이 이제 이태원 참사를 모를 리 없는 이런 상황에서 긴장감과 이제 이런 그 무력 시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이런 의도를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지, 북한의 의도는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도발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먼저 김영우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제가 추측한데 한 3가지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먼저 이제 지난번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법제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단거리 미사일을 오늘 실험을 한 건데 발사하는 장소도 여러 군데였고요. 네. 그다음에 서해 동해 한 17발 정도를 지금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런 그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무기 실험이죠. 그런 무기를 실험함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실전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앞으로 이제 7차 핵실험을 지금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긴장을 최대한 고조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핵실험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은 말은 즉슨 지금 그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한미 간에 지금 공중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연합 훈련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이 도발적이다. 북한을 위협하는 그런 행위다. 여기에 맞서겠다라는 것을 북한 외무성도 발표를 했고 이제 어제 박정천이라고 하는 북한의 그 군 서열 1위입니다. 그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거에 따른 이런 그 도발이다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북한은 기본적으로 각근 전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가 머리에 쓰는 끈이 2개 아닙니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하나만 끊어지면은 각근이 바람에 벗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한미 간에 균열이 생기든지 한일 간에 균열만 생기면은 우리는 해볼 만하다. 북한은 해볼 만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 체제인데 한미 간에 또는 한일 간의 관계를 끊어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한미일 군사 안보 훈련이나 네. 그다음에 한미 연합 훈련을 방해하는 거죠. 이번에 그런 그 차원의 그 각근 전술일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남남 갈등을 유발합니다. 지난번에 한미일 연합 훈련 할 때도 사실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는 친일 국방이라는 얘기까지 막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 북한이 노리는 것은 남남 갈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남한의 어떤 정치 상황이 혼란해지는 그런 거를 굉장히 염두에 두고 그걸 꾀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그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효과를 기대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NLL 이남 쪽으로 지금 쏜 겁니다. 처음입니다. 탄도미사일은. 네. 방사포는 이제 쏜 적이 있지만 분단 이후 처음이죠. 예, 분단 이후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북한의 이런 도발은 정말 나쁜 짓이고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 또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죠. 네. 이태원 참사로 국가 애도 기간에 이제 어쨌든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시기가 미사일 도발에 어떤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떤 고려한 한 부분. 국가 애도 기간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을 거고요. 네. 북한이 그 정도로 이렇게 남한을 배려하고 그런 그 체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북한한테는 아무 영향을 안 줬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번에 NLL을 슬쩍 넘긴 것은 5탄 아니면은 낙탄 이런 얘기 하던데,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정확하게 탄착점을 겨냥을 했을 거다.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영해상은 아니고 공해상으로 낙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요격을 할 수 있느냐, 우리한테 요격을 해도 북한이 아무 문제를 삼지 않을 그럴 충분한 조건을 갖췄냐 하는 데 대해서는 논란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영해가 아니기 때문에 요격의 필요성이 있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뭐 요격까지는 안 해도 되는 수준이었다고 보는데요. 일단 북한이 지금 하나 분명히 깬 건 있어요. 군사훈련 중, 다국적 군사훈련 중에는 도발을 하지 않는 것이 최근까지의 어떤 원칙 비슷한 거였는데 이건 이미 깨졌습니다. 지난번에 한미일 그 작전, 레이건 그 항공모함이 왔을 때 한미일 작전했을 때도 그때 도발을 해서 다시 레이건호가 유턴해가지고 돌아온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는 다국적 무슨 군사 작전이나 훈련을 해도 우리는 개의치 않는다라는 북한의 입장은 이미 확고해진 걸로 판단이 되고요. 북한의 입장만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엄청난 위협을 느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스텔스기가 대거 참여했고 그리고 비행기 대수가 200대 이 정도 되면은 한 나라의 공군력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군사력이 다국적으로 합동 훈련을 한반도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북한이 앞으로 레드라인이 뭔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레드라인을 넘을 듯 말 듯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번에 NLL 이남으로 쏜 걸로 봐서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이태원 참사에 따른 파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제 공개가 됐던 이태원 참사 전 112 신고 녹취록 속에 그 시민들의 호소가 정말 안타까움을 넘어서 국민들의 그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던 것 같은데요. 참사 전에 현장의 위험 상황을 알렸던 신고가 참 많았습니다. 특히 저녁 6시 반경에 최초 신고가 행안부에 전달이 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 우리나라 경찰 시스템이 참 체계화된 줄 알았는데 이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는 게 참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는요, 경찰에 신고한 사람들, 112 신고를 얘기합니다. 신고한 사람들이 대체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신고만 하면 늑달같이 달려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그게 작동이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코드 1하고 코드 0로 분류돼 자기들이 해놓고도 당연히 출동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부 전파나 보고나 뭐 조치 이런 게 제대로 안 된 거 보면 하여튼 어느 수준에서 이걸 뭉갠 건데 이걸 뭉개고 무시하고 보고도 제대로 안 한 이유가 분명히 조직 내부에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틀림없이 문제가 있고 아마 어떤 의도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전에 뭔가 이건 이 부분은 무시를 하자는 무슨 내부적인 합의, 조치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내부 전파와 조치가 안 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보고를 받은 사람이 코드 0, 코드 1으로 분류를 해놓고도 조치를 안 했거든요. 요즘의 경찰의 행태로 봐서는 매우 이례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조사와 감찰과 수사를 다각적으로 지금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론을 내거나 진상을 파헤칠 수 있을지가 핵심으로 보여요. 근데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번 이 사고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뭐 마사지를 하고 바꾸려고 해도 이태원 압사 참사입니다. 그리고 세월호보다 훨씬 질적으로 매우 나쁜 사고입니다. 사건인지 사고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지만은 사고임은 너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태원 압사 참사를 놓고 진상을 조금이라도 가리려고 하거나 감추려고 하거나 그러면은 엄청난 후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뭔가 경찰 내부에서 아니면은 경찰 외부에서 압박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더라도 이번에는 이제 경찰의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미흡했다 생각이 됩니다. 이 참사가 일어나기 거의 한 4시간 전부터 11건의 그 시민들에 의한 제보, 신고가 들어갔고 압사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고 통제해달라,
여기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아주 긴박한 절박한 상황을 계속해서 전달했음에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인 그런 경찰의 동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서울경찰청장이 이 사고가 일어나고 1시간 20분인가 후에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또 12시가 지나서 자정이 넘어서 그 현장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게 무슨 정말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서울경찰청장 아닙니까? 이 안전을 책임져야 될 수장이 어떻게 1시간 20분 이상 이후에 이 사건을 보고받았는지 모르겠고요. 또 행안부 장관도 보고를 상당히 늦게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장보다는 일찍 받았습니다마는 1시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그 지휘 책임, 그러니까 고위 지휘관들이 합의를 해서 무시하기로 했다라는 거는 저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황 파악이 됐을 때 이건 무시해야 될 건지 아닌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저는 더 이제 황당한 건데. 네. 어쨌거나 우리가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 일반 국민 시민들에게도 긴급한 문자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엄청난 그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럴 경우라면은 자체 내에서 경찰 그 지휘부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보고가 체계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안 이루어졌는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행안위원도 했지만은 너무나 궁금한 게 좀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지금 애도 기간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원인 규명 이런 건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상태에서 이제 물론 가짜 뉴스를 만든다든지 말이죠. 이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진상 조사가 일어나야 되고요. 저는 그 책임자 장관이 됐든 청장이 됐든 저는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지켜야 할까? 저는 자리 지키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나 엄청난 정말 참사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네. 저희 조금 전에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112는 신고를 방치했고 용산서장은 늑장 보고를 했고 서울청장은 그 당시 이제 집에 있었고 용산경찰서장은 이제 지금 대기 발령이 난 상황이고 경찰특별수사본부가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8곳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데 경찰이 수사 대상이면서 또 수사하는 주체가 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을 두고 경찰이 이제 셀프 감찰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현재 누가 문책을 받고 누가 파면하고 해고되고 이게 지금 이제 중요한 관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분의 또 이제 고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모든 걸 한 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원인 규명, 또 수사, 책임자 처벌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경찰 스스로 하는 감사만으로는 절대 이것은 책임 추궁도 어렵고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렵다고 봐요. 저는 이거는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책임자에 대한 수사도 들어가야 돼요. 그게 검찰이 하든 공수처가 하든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이제 철저한 그 사고 원인 규명은 이루어져야 되겠죠.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단일 팀이 해야 될지 아니면 여러 팀이 서로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제가 알기에는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그 본부가 마련이 됐고 네. 또 경찰 내부에서도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명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것은 정말 누구에게라도 면죄부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네. 경찰이 셀프 수사를 하는 것은 일단은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국민 신뢰를 받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초동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읍참마속이라는 표현을 어제 경찰청장이 기자회견에서 썼더라고요. 네. 근데 경찰청장은 읍참마속하고 싶겠지만 경찰이라는 조직이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을 거고요. 수사 주체 문제 그리고 수사 방식 문제 이거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이고요.
용산서장이 일단은 직위 해제가 됐지만 용산서의 직원들이 불만이 있어 보여요. 지금 이 반응을 보니까. 그러니까 수사 대상에는 용산서가 왜 불만을 갖고 있느냐. 용산서에 혹시 업무에 지나친 하중, 과다한 업무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 분출이 돼서 여기를 이 사안을 잘못 다룬 것이 아니냐, 잘못 다룰 수밖에 없게 방치된 것이 아니냐, 아니면 서울청 쪽의 판단이 잘못된 거냐 하는 부분이 수사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안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따라서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적절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빨리 다른 기관, 그게 대통령실이 됐건 아니면 검찰이 됐건 누가 됐든지 간에 이 부분을 수사의 주체 부분을 바로잡아 줘야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빠져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빠지는 게 맞겠죠. 네네. 네, 이 말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한 게 인터넷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태원 파출소나 용산서 뭘 했냐 이렇게 질타가 이어지니까 이태원 파출소 직원이 신고를 받은 후에 상황 심각성 인지하고 지원 요청을 했다. 용산 경찰서에서 서울청이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폭로를 했는데 이 내용 보셨습니까?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네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수사가 필요하겠지만 또 이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민주당과 정의당 역시도 파면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이 경질과 사퇴만이 또 답일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뭐 파면 얘기는 처음부터 사실 나왔죠. 더군다나 장관이 부적절한 반응을 보인 거 아니겠어요? 네. 장관이 부적절한 반응을 보인 것은 법적 만능 사고방식이기도 하지만은 허위 보고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아마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첫 보고나 아니면 10월 30일 장관의 부적절한 그 발언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틀림없이 누군가가 장관에게 허위로 입력을 시킨 것이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포함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수사와는 별개로 지금 개선상에 있는 책임자들이 쭉 있거든요. 그게 경찰 라인도 있고 행정 라인도 있는데 그중에는 임명직도 있고 선출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명직이나 선출직이나를 막론하고 경질과 사퇴와 뭐 모든 걸 포함을 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정도로 이 사안이 엄중한 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주대낮은 아니지만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이처럼 많은 인원들이 압사 사고가 난 거란 말이에요. 이건 무슨 게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화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폭탄 테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는 정말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빨리 책임을 지고 물러날 사람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진상규명도 하고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네. 제가 보더라도 뭐 경찰 총수라든지 그 행안부 장관이 자리를 지키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이거 그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미리 대기했어도 막기 어려웠을 거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문제의식이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신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 이거는 분명히 잘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누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 자체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포함하지 않고는 이런 그 또 책임 문제라든지 이런 게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뭐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막연하게 이런 뭐 행사의 주체가 없었다라는 걸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정부 책임에 대한 목소리도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등의 사과가 이어졌는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사흘 연속 조문을 했는데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두 분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일단 그 진상 조사가 먼저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만약에 또 사과를 해야 된다면 바로 해야 되는 건지 그 시기는 또 언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덧붙여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심 의원님. 사과는 4대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가급적이면 즉시, 그리고 본인이 직접, 네. 그리고 단순하게 해야 되고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4대 원칙은 사과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동서고금에 움직일 수 없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이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문제를 강조를 해왔잖아요. 그리고 서해 공무원 사건도 이 원칙에서 지금 나왔던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빨리 해야 되고요. 그리고 빨리라는 건 지금 즉시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일의 순서는 빤하잖아요. 이거 진상규명해야 되고 책임자 처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처 방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국회가 입법해야 될 것 입법해야 되고 예산이 필요한 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 4단계로 쭉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했고 즉시 대응이 아주 불가피한 엄청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면 이건 즉시 직접 단순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가는 것이 맞습니다. 네. 네, 제가 볼 때 뭐 사과라고 하는 것,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뭐 시간 문제지 저는 하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뭐 그 일단 그 상황 분석이라 그럴까요? 기본적인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이제 애도 기간이니만큼 네. 거기에 이제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상당히 정제되고 진정한 그런 그 언어로 대국민 사과를 하리라고 보고 또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 외전 이제 그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북한 미사일의 도발 그리고 이태원 참사 신고 녹취록 공개에 따른 정치권의 파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관련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쾌청하고 안연한 가을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겠습니다. 특히 모레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지역이 있겠고요. 금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